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21세기 인간인 우리들은 막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21세기는 정보가 풍부하기도 하지만 그 값이 대단히 저렴하다. 그래서 축복받은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풍부하기는 한데 문제도 있죠. 그것은 그 순도가 떨어지고 불명확하고 심지어 가짜도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능력자들이 그것을 알아보면 되고 걸러내면 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뇌 능력이 우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골든벨 대회에 나갈 때 쓰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예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장학 퀴즈 나가려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그 자체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근거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생사를 결정하고 흥망을 결정하는 그런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넘쳐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혹시 정보를 접하면서 틀렸으면 틀렸다 하고 알아볼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 사기꾼, 지적 사기꾼, 정치적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아볼 능력이 있는지 또 애초에 그 뉴스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2019년 10월 10일자 뉴스1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휴 시속 30km 자율차로 서울 시내 2.5km 달려보니 제목이 아주 사실적이죠. 그렇다면은 이 제목을 보고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시속 30km 그러면 거의 기어가는 차구나 저속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차다 서울 시내를 주행했다 그러면 아마도 자율차가 아주 느릿느릿 서울 시내를 2.5km를 달려보았구나. 그것을 기사로 쓴 것이구나. 결국은 자율주행차 이야기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뉴스원에 이어지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LG U+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의 통제되지 않은 도로 2.5km 구간에서 현대차 G80으로 자율주행을 시연했다. 지난 3월 11일 한양대와 함께 자율주행차 A1을 선보인 지 약 7개월 만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선 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LG U+와
한양대학교가 자율주행차 A1을 선보였다. 이러면은 LG U+가 이제는 이 자동차 생산, 물론 자율주행차가 되겠지만 이러한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었구나. 이 정보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3월 11일 LG U+가 선보인 것이 아니고 시연을 했던 그것은 자율차가 아니고 5G, 5G 통신기술 홍보차 그러한 시연을 했던 겁니다. 이번 10월 10일에도 LG U+는 역시 자율주행을 시연한 것이 아니고 5G 기술 홍보 시연을 한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5G라고 하는 것은 5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뉴스원은 지금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자율차 기사 그런 식으로 이 뉴스를 내보냈다. 우리 독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율자동차 하면은 당연히 차량 제어 기술로서 자율자동차를 생각하죠. 자율차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달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운전자가 없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가는가? 자동차는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 운전자,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자동차가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물론 자기 자신도 다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라는 것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술을 인정받는 것이 이제 운전면허제도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알아서 앞에 사람이 가면 설령 횡단보도에 불이 보행자는 갈 수 없는 그리고 자동차는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일지라도 사람이 가면 무조건 섭니다. 물론 개가 지나가도 서죠.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주의를 살펴서 사고를 내지 않고 또 자기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때 그때 자율주행차의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뉴스원의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7개월간 자율주행은 얼마나 진화했을까? 그러니까 이 기자는 3월에도 자율주행 기술, 10월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연과 비교할 때 이번 시연의 가장 큰 변화는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 차량이 실시간 통신하며 더 세밀한 자율주행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의 자율주행차는 관제센터가 수집한 도로 정보를 토대로 움직였다. 이번엔 관제센터의 정보만 아니라 신호등과 지능형 폐쇄회로 CCTV, 전방 차량 등과도 실시간 소통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것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처하는 기술이 좋아진 자율주행차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자율주행차가 그만큼 인지 능력이 더 좋아져서 더 멀리 볼 수 있고, 다른 땅이 울린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신호를 감지해서 파장을 감지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다면은, 그러면 자동차의 기술이 좋아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한양대학에서 개발한 자율차, 이번에 사용한 게 그 차인데 그것이 변화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발전했다 하는 기자의 글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 세밀한 자율주행을 한 것은 더 많은 정보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의 정보까지 정보 전달을 받아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율차의 기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통신 정보가 더 풍부해진 것이다. 통신 기술은 자동차 차량 제어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뉴스원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뭐든지 다른 제3의 어떤 시스템, 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용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안경을 한 개 더 착용한 것과 다를 바는 없죠. 사람이 안경을 착용하면 사람이 능력이 더 증진된 겁니까? 그냥 더 잘 사용할 도구가 늘어난 것뿐이지. 더구나 안 보이는 곳을 보게 됐다. 혹은 보이는 것도 정보를 받아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도 이 자율차가 스스로 감지한 것보다는 관제센터가 알려줘서 빨간불이 켜진 것을 봤다. 그것을 감지했다. 혹은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한양대가 개발한 자율차는 아마도 앞을 못 보고 소리도 아니겠죠. 이것이 시스템이니까 바로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해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차를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인가, 이렇게까지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현재 우리의 기술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율차는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선진국의 자율차를 보듯이 그야말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핸들을 만지지 않고 자동차를 발진시키고 멈추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일일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일일이 앞에 뭐가 있는지, 심지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바퀴를 4분의 1바퀴 돌리고 또 오른쪽으로 또 얼마큼 돌리고 이런 지시까지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국의 자율차 기술 수준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맥주는 호프로 만들지 않죠. 다들 맥주는 호프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맥주는 호프 100%로 만든 맥주, 그런 것 없습니다. 한국의 초콜릿은 서구에서 말하는 순수 코코넛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특성 혹은 환경적인 한계,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번에 이 행사가 그럼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자율자동차가 그 차량 기술이 얼마나 우수해졌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었나,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LG U+는 이것이 또 다른 UPI 기사 내용입니다. LG U+는 5G V2X 이것을 합쳐서 차량 사물 간의 통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일반 도로에서 자율협력 주행 기술을 공개 시연했다. 이것만 보면 무슨 자율차 차량 기술을 보여줬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이 차량 사물 간의 통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5G V2X라고 하는 이 차량 사물 간의 통신, 이것은 이동통신 기반의 차량 무선통신으로, 휴대폰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차량과 다른 차량, 모바일 기기, 교통 인프라 등의 사물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이다. 차량 대 차량은 V2V, 차량 대 기지국은 V2I, 차량 대 보행자는 V2P, 차량 대 네트워크는 V2N,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냥 정보를, 도로의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얘기니까 도로의 자동차가 달리면서 그와 관련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다양하게 통신 수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그런 교통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연은, 이 뉴스입니다. 이번 시연은 5G V2X를 탑재한 바로 이런 통신 기기라고 해야 할까,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것을 차에다가 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탑재한 현대자동차의 상용 모델 제네시스 G80이 자율주행으로, 이제 그 차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가 나오는 걸로 봐서 한양대 개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LG 사이언스 파크 일대의 일반 도로 2.5km 구간을 15분간 주행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내가 아닙니다. 자기네 연습할 수 있는 그 구간 내에서 한 것이고, 핵심 기술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이 LG U+의 목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CITS, 영어약자가 대단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결국 자기화하는 노력을 좀 더 해주어야 할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간략하게 고유명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죠. CITS, 이것은 외국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냥 들여온 용어입니다.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것이고, 그래서 차가 주행 중일 때 그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인데 이 CITS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운전할 때 인간이 하든 또 자율차이든 상관없이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그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또 어느 곳이 병목 현상이 있다 하면은 그곳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세세하게 더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동통신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LG U+가 발표한 것은, 그러니까 보여준 것이죠. 차에 달고 싣고 달리면서 보여준 이것은 통신 기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통신 기기가 되겠죠. 그것을 싣고 달린 현대 자율차,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LG U+ 기술을 이용해서 운전을 한 것이죠. 달린 것이죠.
이 자율차는 현재 LG U+ 기술의 소비자였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 기술의 주체는 아니죠. 소비자는 기술을 활용할 뿐이니까. 그렇다면 명백하게 자율차가 기술이 얼마나 진화했나, 자율주행이 얼마나 진화했나라는 이 기사 문구는 완전히 어긋난 사실과 달라진 그런 문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UPI 뉴스도 기사 제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자율주행차 시승기. 그래서 뉴스원하고 똑같이 이번에 이 어떤 사건, 이벤트, 이것의 그 핵심은 자율차가 얼마나 더 그 성능이 좋아졌나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 자율차라는 차량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제목을 뽑았고, 그러면 독자는 차량 제어 기술이 얼마나 향상됐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앞에서 CIT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할까봐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코퍼레이티브, 협조 이렇게 되겠죠. 협력, 인텔리전트, 지능, 트랜스포트 시스템, 교통체계 이렇게 하니까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행 중에 운전자에게 주변의 교통 상황, 그리고 급정거, 낙하물 이런 그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길 앞쪽에 큰 바위가 떨어져 내렸다. 뭐 이런 것을 알려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메라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설치되고 그 정보를 영상을 실어서 퍼나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정보를 쓸 수 있겠죠. 이번에 실제 행사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기로 합시다. 이번 행사는 처음 시작이 이랬다고 합니다. 시험 구간이 있는데 한 구간을 이렇게 거의 그 운동장 가장자리를 돌듯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처음 출발할 때 보통 자율주행차, 구글차 같은 경우는 차가 와가지고 기다리죠. 사람 앞에서. 그러면 승객이 탑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것이 아니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호출을 받고 오는 것이죠. 이번에 이 동영상도 나왔는데 운전사도 탑승해 있습니다. 다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불렀다. 굳이 이런 과정이 이제 출발로 돼 있는 것은 어차피 이것이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찾아가는 그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오는 이것이 LG U+ 입장에서는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기자가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술을 보여줍니다. See through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긴 보는데 through, 통해서 본다. See through 기술, 이렇게 그냥 한글로도 그대로 영어 발음대로 써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차가 있습니다. 그 앞에 다른 차가 하나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차가 있습니다. 그럼 대개는 우리의 앞에 있는 차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차의 상태를 본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술이 see through. 여기서 좀 눈치를 챘을 겁니다. through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본다니까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율차, 그 시연을 하는 자율차 앞에
소렌토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에는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하는 차가 있고 기자가 탄 차가 있고 그 앞에 소렌토가 있고 이 소렌토 앞쪽에 노란색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이 스쿨버스가 그 교통신호를 받아서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앞차가 정지했다는 그 영상을 뒷차에게 쏘아주는 것이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쏴주게 되는데 영상을 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차가 그걸 받아서 정지를 했다. 그러니까 see-through 기술을 썼다. 이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앞에 차가 노란 스쿨버스가 멈추는 것을 알고 멈췄다. 자율주행차는 저 스스로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감지해내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남이 알려준 겁니다. 앞에 뭐 있다. 멈춰라.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기보다는 지시에 따라 그냥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단보행자를 감지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무단보행자 하면은 보통은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무단보행이니까 아마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논리적인 어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그 자동차가 달릴 때 그 차로에 있는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달린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이제 그렇게 그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럴 때 무단보행자를 감지하면 무조건 멈춘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보통 인간 그 운전자 같으면 굳이 교육을 안 해도 당연히 멈출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우선 그 설명을 소개하죠. 탑승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자율주행 센서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사전에 대응할 수가 있다. 이 기술로 주변의 지능형 폐쇄 회로인 CCTV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리고 다이나믹 맵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스스로 주행 속도를 낮춘다. 이렇게 기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것을 요약해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번 시연에서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센서는 통행신호인 녹색불을 확인했다. 그러니 그냥 달리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LG U+ 기술로 무단보행자를 감지하고 통신정보로 이것을 알려줘가지고 사고를 선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율차의 기술이 아니고 통신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분명하죠. 무엇보다도 이것을 보고 우리 그 소비자, 이 자동차의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율차는 앞에 사람이 나타나도 통행신호인 녹색불을 보면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녹색불을 확인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LG U+의 이 기술이 없었으면 사고를 선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사고가 났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율차, 한양대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 이 자율차는 앞에서 보면 정보를 막 쏴줘야만 움직이는 앞도 못 보고 또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보구나. 앞에 아무리 녹색불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면 무단
그 보행자가 나타나면 그걸 설 줄 모르고 녹색불만 보고 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LG U+는 자율차는 관심이 없다. 자기네 기술이 중요해서 이 한양대에서 만든 이 자율차는 좀 품질이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이 그냥 막 드러나도, 왜냐하면 한쪽을 칭찬하면 한쪽이 깎여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을 한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제센터에서 속도를 줄여라 하는 정보를 전달해서 이 자율차가 속도를 줄였다. 그랬더니 바로 그 뒤에 오른쪽에서 소렌토 차량이 지나갔다. 이 관제센터의 정보가 없었더라면 소렌토 차량하고 충돌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율차는 정말 멍청하죠. 그리고 속도를 줄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수동적이고, 만일 이런 정보를 다 꺼버렸다면, 이번 이 시연에서 다 꺼버렸다면 무단보행자는 쳐버리고 옆에 나타난 소렌토하고는 충돌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맨 앞에서 그 노란 스쿨버스가 있었을 때도 그냥 달렸을 거 아니냐. 그러면 스쿨버스야 괜찮겠죠. 소렌토를 들이박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시연 과정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에서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라 하는 정보를 전달해서 거기에 따랐다. 이 자율차가. 그랬더니 그 후에 구급차가 지나갔다. 이 자율차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구급차도 받았겠죠. 왜냐하면 차선까지 변경을 했어야 하니까. 도대체 이 자율차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냥 출발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대책 없이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다가 멈추시오, 왼쪽으로 한 걸음, 이렇게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만 하는 그런 자율차인가. 통신기술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율차는 거의 쓸모없는 그런 차처럼 이렇게 보이고 말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 이런 뉴스를 보고 이것이 자율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지난 3월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은 이것은 자율차, 그 차량 제어 기술이 아니고, 흔히 우리가 자율차 하면은 그거는 뭐 둘도 없이 차량 제어 기술입니다. 자율차 얘기를 하면서 인공위성 정보를 받아서 쓰게 되면 이 자율차가 더 좋아진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이것을 통신기술 뉴스라고 알아봐야 하고, 기자가 뽑은 제목, 그 다음에 기사의 어떤 그 흐름을 주도하는 방향, 이것을 전부 자율차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이렇습니다. 아주 뛰어난 골든 리트리버가 있다. 골든 리트리버는 맹인 안내견으로서 일을 잘하는 그런 그 견종이죠. 그런데 이 뛰어난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그 걸어가는 사람이 아주 시력이 좋아서 대단히 시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남다른 초능력에 가까운 시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것과 마찬가지 기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시력이 좋다고 자랑한 것은 LG U+가 될 것이고, 골든 리트리버가 아주 우수하다 하는 것은 자율차의 기능이 좋다 하는 설명을 한
기자, 그리고 그 뉴스가 되겠죠. 골든 리트리버는 맹인을 안내하는 그 기능이 뛰어나다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근로를 하는 개입니다. 시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시력이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한다면 이 맹인 안내견은 쓸모가 없겠죠. 보통 개를 데리고 다녀도 똑같을 겁니다. 굳이 자율차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기술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골든 리트리버는 우수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우수한 개가 아니고 그냥 애완견이다. 중요한 것은 시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이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면은 벌써 몇 개 언론사에서 자율차 뉴스다, 자율차가 3월에도 있었는데 10월에 더 그 자율주행 기능이 좋아졌다. 설령 이것이 자율차를 개발하는 아주 전문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끔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통신 기술을. 왜냐하면 접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통신 기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G 그쪽의 기술이고 그것이 곳곳에서 응용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자율차가 아니고 인간이 운전하는 차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이나 열차 같은 것도 역시 이것을 응용할 수 있다. 그것이 원칙이고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자율차에다가 시험을 했다는 걸 가지고 이것을 자율차 기술로 만들어버리는 기사.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큰 언론사,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믿고 그것이 사실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매번 판단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